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90년대의 기묘한 발자국 소리. 저는 수면 장애가 있는 편입니다. 꿈은 거의 매일 꾸는 편이고, 깊은 잠이 드는 새벽이 아니면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이러니 잠자리가 바뀌는 날에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웁니다. 제가 그 발자국 소리를 처음 들은 것은 아마 중학교 때쯤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마침 방학이었고 그때부터 불면증 끼가 있었던 저는 그늘도 역시나 늦게까지 책을 읽으며 혼자 밤을 지새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책에 집중하고 있는데 먼 곳 어딘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한두 사람의 것이 아니었죠. 수십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열을 맞춰가는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고요한 새벽에 들리는 것은 먼 곳에서 점점 가까워지는 발자국 소리뿐이었습니다. 사람 소리는 전혀 나지 않았고 조금 빠르게 걷는 듯 일정한 간격으로 저벅저벅거리는 발자국 소리만 한참을 들리다가 사라지더군요. 그때가 벌써 30년 전이니 데모도 많았고 이런저런 일들도 많았던 때라 군인이나 전경들이라도 이동을 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갔었지요. 당시 집은 성북구 정의동의 큰 길가에서 두 블록 정도 들어간 주택가였습니다. 가까이 대학이 세 군데나 있었고 데모 등으로 초등학교 때는 인접한 대학교에서 경찰들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단축 수업을 하고 집에 들어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마음에도 경찰이나 군인들이 한밤중에 이동을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잠이 들지 못해 새벽까지 깨어있는 날이면 아주 가끔 잊을만 하면 그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하는 저벅거리는 발자국 소리였죠. 꼭 TV나 영화의 효과음 같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정도 사람들이 지나간다면 하다못해 사람 소리나 다른 소리라도 들려야 할 텐데 이상하게도 오직 들리는 건 발자국 소리뿐이라니요. 그때는 그렇게 가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어도 이상한 현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별거 아닌 그냥 그런 일이려니 했지요. 그런데 몇 년 후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친구네 집에 놀러갔다 잠을 자게 되었는데 역시나 잠자리가 바뀌어 잠을 못 자고 또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어디선가 또 들리는 겁니다. 그 발자국 소리가 말이죠. 친구네 집은 상계동에 있는 아파트 11층이었습니다. 집에서 잠 못 드는 밤이면 꼭 듣곤 했던 그 소리가 친구네 집에서도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친구와 저는 친구네 집의 거실에서 아파트 베란다 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역시 이번에도 발자국 소리는 먼 곳에서 점차 가깝게 들리다가 또 사라지더군요. 마치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으로 지나갔다가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바로 옆으로 지나간 것처럼 생생한 소리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이 동네에서도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이동을 하나? 이런 소리가 왜 바로 옆에 지나가는 것처럼 생생히 들리지? 다음날 친구에게도 물어봤지만 코까지 골며 자던 친구는 아무것도 모르더군요. 그 소리들은 대학교 다닐 때도 종종 들리다가 요새는 들리지 않습니다. 친구네 집에서 잘 일도 없었고 회사를 다니면서 야근을 많이 하니 피곤해서 바로 쓰러져서 자는 날이 많아서 일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새벽까지 깨어 있어도 그런 소리를 듣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입니다. 그때 들렸던 발자국 소리는 대체 어디서 났던 걸까요? 한밤중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야 할 일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 이야기, 골짜기에 군복 입은 귀신들. 제가 어렸을 적의 여름에 부모님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그날도 아침 일찍 점심거리로 양은 도시락에 밥이랑 반찬을 싸고 두 분은 아침 일찍 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에 밭에 가서 저녁 때 올 요량으로 도시락을 싸가셨던 모양입니다. 그 밭을 설명하자면 해가 늦게 들고 해가 일찍 지는 골짜기인데다 산길로 들어서서 조금 가다 보면 길가인 상을 치룰 때 쓰는 상여집이 있습니다. 지금 기억으로도 그 상여집을 지날 때는 발밑이 서늘해지고 머리끝이 바짝 설 정도로 무서운 느낌이 들었던 길입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었다고 합니다. 골짜기 끝에까지 가면 산 아래에 밭 한떼기, 산허리를 조금 돌아가면 또 밭 한떼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아래밭에서 큰 돌을 골라내는 일부터 시작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윗밭에서 밭을 갈아엎고 계셨답니다. 점심에는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샘물을 받아 드시고 오후에 또 나눠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이 어둑어둑해지더니 급기야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햇살 아래서 농사일을 하자니 몸이 탈 것 같았는데 마침 소나기가 내리니 차라리 잘 됐단 생각에 농사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소나기라 곧 멈출 거라 생각하셨죠. 그러나 생각보다 비는 세차게 오래 퍼붓는 듯 했습니다. 두 분 다 내려가야 하나 고민하면서도 일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한치 앞이 안 보일 정도의 굵은 빗줄기가 내렸고 비탈진 밭을 타고 내려가는 황토빗물이 보였죠. 엄마는 괜한 걱정에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르셨습니다. 여보, 우리 그냥 집에 가요. 그때 갑자기 산속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자 목소리와 여자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군화 소리도 들리고 군대 지휘하는 소리도 들리고 총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너무 무서워서 산 밑을 향해 달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윗밭에서 후다닥 뛰는 소리가 났습니다.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께선 비명을 지르시며 정신없이 뛰어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보신 듯 엄마보다 더 정신없이 산을 달려 내려오셔서 두 분은 미친 듯이 달려 집에 도착했습니다. 이윽고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숲속에서 총을 들고 있는 군인들이 나오기에 훈련을 받나 싶어 아는 체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대답도 없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랍니다.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군인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하고 남루한 차림의 북한군이 한데 섞여 때로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피를 흘리는 사람과 팔다리가 없어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보였고 그리고 표정들이 하나같이 창백했었다고 합니다. 아래밭에서 어머니가 들었던 총소리와 군화소리가 그 소리였던 모양입니다. 참고로 저희 시골은 한국전쟁 때 유명한 격전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여름이 되면 그들의 유령이 종종 목격된다고 하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